자, 코인업TV 2018년도 11월 7일 2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방송에서는 이제 가장 현재 코인판 전체 코인판에서 전 세계 모든 코인을 다 모아놨을 때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수익이 좀 나고 있었던 코인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2부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숙한 일반적인 알트코인들 업비트의 알트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일단 알트코인을 보기 전에 비트코인에 대한 일단 차트 분석, 즉 코인판 시황 분석에 대해서 해보고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보조 지표들은 당연히 다 전체적으로 증대가 되었을 것이고요. 자, 제가 기존의 방송에서 이제 예측을 해드렸던 실시간으로 삼각서클이 이제 다 지나갔죠. 실제 시간의 경과가 돼서 지금 이 삼각서클 안에가 공란이었습니다. 비어 있었었는데 현재는 트레이딩 뷰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제 방향을 설정한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비교를 해볼 수 있어서 참 좋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이 서클 안에서 움직였고 이 이제 이 우측 변에 맞춰서 상승을 했고 조정이 지금 들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에 대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파트 방송 때 이제 한번 제 방향보다 더 많이 떨어져서 참 그때 조금 안타까웠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큰 방향에 대해서 전혀 틀림없이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지선으로 이제 그 당시에 유지를 하고 있었던 6,600달러 선, 그 당시에는 지지선이었지만 지금은 저항선이 돼버렸죠.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친구가 매신을 당했을 때 가장 큰 원수가 되듯이 6,600달러가 지지선이었지만 우리한테 이제 가격 하락이 방향이 한 번 더 하락한 쪽으로 꺾여 나가면서 지금은 저항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 하락이 시작됐을 때에도 추세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6,600달러 지지선이 여기까지였죠. 무너진 거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두 번에 걸쳐서 6,600달러를 회복해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그 뒤로 가격적인 격차가 지지선에서 더 멀어지면서 더 큰 하락들로 이어졌고 이때 제가 이제 추세는 변화가 없지만 지지선은 상실되었다고 표현을 해드렸죠. 추세는 변한 것이 없다. 즉 이때 이후로 정확한 지지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계점 6,000달러까지 열려는 있으나 도달할 가능성은 제가 낮다라고 항상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다만 지지선은 좀 약해져 있는 상태 6,300달러 선에 임시 지지선이 있을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표기가 잘못됐는데 현재는 정확한 완벽한 지지선이 형성되면서 6,400달러죠. 6,400달러의 지지선이 현재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다시 7,000달러를 향해서 가겠지만 한번 6,600달러 지지선을 상실한 상황 속에서 가격적인 격차가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7,000달러로 갈 수가 없고 다시 6,800달러 예전의 저항선이었죠. 이 6,800달러가 다시 뚫어줘야 되는 수고스러움이 남아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이 동그라미 서클처럼 앞으로 6,800달러의 싸움 그 부분에서 저항이 또 들어올 것이고 7,000달러 두 번째 시도입니다.
이 두 번의 싸움을 이겨내야지만이 비트코인의 시총과 모든 CGI 지표, 프리미엄 지표, 워낙 알트코인들 지금 꿈틀꿈틀 대고 있는데 지금 이 비트코인의 상승기와 맞물려서 하반기 시장에 예상했던 상승장, 정확히 말하면 회복장 정도가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망을 계속 내놓았습니다. 지금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고 보라색 추세선은 추세선입니다. 이 라인 안에서 방향을 잡고 움직일 것이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 7,000달러까지 6,800달러를 거쳐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메인 화면으로 안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제 못 보셨던 분들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 정리를 하고 질문을 받아볼 텐데, 트레이딩 뷰의 이 차트입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선이 여기에 도달해 있는데 보라색 추세선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6,800달러를 뚫는 게 중요하고 7,000달러를 뚫는 게 중요하다. 아래로는 6,000달러까지 열려는 있습니다. 떨어질 가능성.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선은 현재 여기는 표기가 잘못되어 있지만 현재는 지지선이 6,400달러의 지지선이 견고하게, 이틀 전까지는 지지선이 없었죠. 임시 지지선 6,300달러만 있었지만 지금은 상향된 위치에 6,400달러로 지지선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6,800과 다시 7,000달러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보조 지표와 지금 꿈틀대는 알트코인들의 가격들이 연말 시즌에 맞이해서 회복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 부분을 이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전환한 상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보통 질문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상승장이 이제 올 것이냐. 정확히는 저는 그래서 이제 상승장이 아니라 회복장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각자가 이제 투자했던 코인들에 대해서 가격 전망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지금 화면은 제가 바꿔놓고 지금 다시 차트 분석에 대해서 화면이 휴식 중인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다시 트레이딩 뷰 차트로 화면을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 방송 송출되는 시간이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화면이 전환 안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곧 화면이 정상적으로 차트 제가 분석한 화면으로 전환이 돼 있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고, 지금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은 원래도 많이 없었고, 한 달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조회수는 한 28분이니까 이제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게 편하신 분들만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 대부분은 아마 지금 시청을 하신다면 모바일이나 PC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시청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분들, 항상 계시는 분들 말고 대답을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시면 본인이 갖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여쭤보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채팅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글을 남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채팅창에 화면을 남기셔도 제가 PC로 접속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채팅창은 제가 보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뭐라도 하나 얻어갈 수 있게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제가 PC로는 몇 분이 듣는지 전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계시면은 채팅창 목록이라도 보면서 제가 PC를 한번 켜가지고 나중에는 그 채팅창에 이제 듣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직접 한 분 한 분 호명해 가면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 들은지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주된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유료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비슷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 코인을 손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즉 손해를 보고 있는 경우, 아니면 이걸 언제 팔아야 되냐, 이제 누적 수익률이 발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정말 그냥 이 장세에 대해서 하락장이 끝난 것이냐, 아니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올해 상승장이 올 것이냐. 상승장은 오지 않고 올해 안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복장이 오는 겁니다. 상승장을 논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치가 낮아졌겠지만 1월달부터 5월달까지의 기준, 딱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코인 시장이 다시 작년과 같은 상승장이냐 아니냐는요, 심리적 저항선이 걸려있던 $10,000 기준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상승장으로 돌아가느냐, 하반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지금 $7,000에서 $10,000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하락장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대치가 낮아져서 아마 빠른 분은 $8,000, 그리고 좀 늦는 분은 그래도 타협을 해서 한 $9,000 정도, $10,000 싸움 정말 징하게 많이 했었죠. 한 3번, 4번 싸웠는데 다 지고 결국에는 하락장이 장기화됐었는데, $9,000로 보셔도 무방하겠지만 여전히 상승장으로 보려면 $9,000, $10,000를 보는 것은 사실은 가혹하게도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000를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한 싸움이고, $7,000 넘었을 때부터 지금 알트코인들이 이제 셋업되어 있는 상태들이 가격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회복장이 온다고 했을 때는 이제 $8,000를 뚫느냐가 중요해질 것이고, 그때 시기, 얼마나 빠른 시점, 지금 벌써 11월 초, 이제 첫 주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11월 달에 몇 주차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겠죠. 어느 시점에 스타트가 돼서 가격이 $7,000를 뚫어서 얼마 만에 $8,000를 도달하느냐가 $10,000의 가능성 여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이제 막연하게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말에 $10,000 간다, $20,000 간다,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초에 얘기했던 말들이 다 잘못했다라는 것들이 벌써 느껴지시잖아요. 그럼 과연 몇 달 동안 못한 것을 2달 만에 할 수 있는가, 2달 만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장 남아있는 3주 동안에도 $10,000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쏟아낼 거래소와 투자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시총이 무거운 것을 작전주로 삼을 수도 없을 뿐더러 배당 코인이나 거래소 코인처럼 특정 거래소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거래가 가능한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현저히 낮죠.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는 추세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부터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에 대변인 분 같은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혼자 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죠? 모바일은 채팅이 어렵습니다. 제가 모바일로는 항상 저도 켜보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은 채팅이 지원되는 것 같지 않고, 상승장이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드렸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느냐 마시느냐, 거기에 대한 중요한 것이겠죠. 그럼 장세가 회복장이 오면 뭘 할 것이냐, 방송에서 아주 너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또 얘기를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되지만, 그래서 단타나 스윙이 맞는 것이지 회복장이 올 거니까, 또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 저점이니까 매수해서 다시 장투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과거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사서, 즉 물타기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이거를 내년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장의 기간은 상승장이 아닌 이상이야 $10,000를 뚫어서 대상승장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면 회복장에 그치는 것은 결국
유효기간이 있게 마련이고, 유효기간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연말에 뭔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유효기간도 연말 안에 끝날 거기 때문에 내년 1월, 2월 달엔 또다시 테더에 대한 공포감, ETF가 될 거냐 말 거냐 또 이슈가 또 재발할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중국의 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또 퍼드, 그다음에 만약에 올해 안에도 업비트가 신규 입금 재개가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도 다시 재료로 써지겠죠. 그래서 내년 1, 2월에도 장세를 지금 시점에서만 딱 파악을 했을 때 4개월 후를 본다면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타나 스윙으로만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을 사느냐라는 것은 당연히 유료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자율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실 거고요. PC는 그냥 지켜보시고 채팅을 안 하시는 분도 많으시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래도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PC로 지금 유튜브 가지고만 이제 이렇게 채팅 시청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는 워낙 시청을 직접 안 하시니까 PC 화면을 제가 나중에 한번 봐가면서 채팅을 좀 더 소통을 하면서, 그래야 뭐 유료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받아가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계신다고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많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많이 듣는 것 같다고 하니 그것은 다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그 중에서도 추세에 대한 방향성을 제 거를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정보가 많이 요새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추세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안으로 삼으셔도 좋으니까,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추세와 방향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채팅을 숙소로서 안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보신다라고 어느 분께서, 다른 분이 대변을 해주시니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업비트의 이제 알트코인을 마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원대까지 익절을 했죠. 익절을 했고 520원에서 514원에 매수를 해서 익절을 한 분들은 익절을 했고, 익절하지 않았거나 분할 매도를 해서 일부 보유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600원 선부터는 자유롭게 홀딩으로 전환을 해서 보유 물량들을 계속 그냥 누적 수익률을 꾸려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애증하는 코인인 만큼 정보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표현은 그냥 실생활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코인, 이제 송금 수단에서 이제 많이 쓰일 예정으로 지금도 테스트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코인의 이제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올해 연말 장세에 대해서 스윙이나 단타로만 가야 되는 그 선택적인 대응법 중에서도 그나마 장투로 좀 고려를 해본다고 했을 때에는 현재 시점에선 이더리움보다 더 괜찮은 코인이 이제 리플입니다. 이제 진입 가격은 300원부터 시작을 했었고, 가장 이상적이었지만 저점일 때는 또 더 떨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에 저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닌 이상 실제로 시청자분들 중에서 많이들 갖고 계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역시 500원대. 근데 그 이상부터는 이 가격적인 그 조정이 왔을 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을 이제 매수로 다시 새로 하겠다. 당연히 추천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어떤 분들이 살 수 있냐면 기존의 리플을 갖고 있는데 뭐 1,000원 이상에서 샀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으로서의 가격대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완전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현재 가격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더 조정이 들어와야 되고 4시간 봉 기준으로도 매도 구간에 빠져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부터 며칠간은 또 외부적 호재가 없다면 계속적으로 조정이 횡보를 하더라도 횡보를 해주면 매우 베스트죠. 하지만 조정 압박을 계속 견뎌야 되는 어차피 매도 구간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죠. 매도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 보나 또는 신규가 들어가기에 적합한 가격대로 보나 뭐로 보나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이미 올랐기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기존에 내가 얼마만큼 높은 가격에 사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쓰신다라고 하면 그런다면은 이제 지금 가격이 매수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겠죠. 뭐 얼마에 팔 거냐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600원부터는 500원에 사서 600원에 파는 것은 단타 매도점을 잡아드렸지만 지금부터는 누적 수익률로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폐를 보면서 가는 것이죠. 리플은 지금부터 1,000원을 향해서 쭉쭉쭉 나아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매도 구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소강 상태일 거고 리플보다 먼저 승부가 날 수 있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또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도 66만 원이 단타 매도점으로 잡아드렸고 전체 물량을 그대로 홀딩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일부 잔여 물량은 80만 원까지는 홀딩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공지를 드렸습니다.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관리하는 분들은 제가 정확하게 공지를 드렸고요. 80만 원까지입니다. 80만 원을 뚫는 게 굉장히 어렵다. 더 디테일하게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캐시를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 작년에 태어난 코인이고 작년에 비트코인으로부터 하드포크 이후에 블록 사이즈를 넓게 해서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70원에서부터 80원대가 가장 매수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지금으로 봤을 때에는 이분들의 대부분은 다 뭐 300만원대, 500만원대 다 팔았겠지만 이때 잔여 물량이 그대로 있던 분들은 이때를 지금은 저항선으로 생각하는 왜냐면 이것이 올해 2월달, 4월달에는 동일하게 매수점으로 잡혔던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올라가서 또 150원까지 가긴 했었죠. 150만원까지는 가긴 했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간에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70만원까지는 무조건 도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70은 왔고 이제 80만원까지가 열려있고 80만원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80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면 바로 비트코인 캐시는 100만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고 100만원 위로는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저항선들이 존재합니다. 120에도 있고 150에도 있고 그 다음에 180에도 있고 그 다음에 200, 230 순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뚫고 올라가는 것은 비트코인이 일단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과 독자적인 움직임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서 우지한 쪽과 비트메인사죠. 그쪽과 크레이크 간의 이제 대결 구도로 들어가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 가격을 빗썸에서 가격을 끌어올릴 때처럼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해쉬를 이제 과부하를 일으켜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억누르면서 올라가는 식으로 해버린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캐시는 더더욱 이번 어떤 하드포크 이슈를 가지고서 150만원까지 가기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현실적으로 일단 80만원대에 지금 잘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어느 정도를 매도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다가 만약에 하드포크 이슈 일정 이전에 악재가 터지거나 또는 그냥 지금의 가격이 일주일 뒤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면 바로 그 시점에서 그냥 익절로 마무리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80만원까지 밀어 올린다고 한다면 당연히 다음 이슈가 실제로 진행되는 순간까지 100만원 도달 여부를 보면서
누적 수익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이익절 여부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방송에서는 이제 52만 원대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분들은 이제 49만 원서부터 매수가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익절권 또는 익절을 하셨겠죠. 이득을 내가 이미 익절을 했다라고 한다면 재진입하기에는 역시나 어떻다 리플과 마찬가지로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근데 리플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리플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캐시뿐만 아니라 어떤 코인과 비교를 해봐도 장투에 대한 그나마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평단가 낮추는 작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300만 원에 물려있고 200만 원에 물려있는 분들이 그러면은 지금 평단가 낮추는 작업으로 들어가기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이 전후로 아예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평단가 낮추는 작업으로도 접근하기에는 사실 추천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할 문제지만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스캘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떤 구간에 들어가도 그냥 뭐 0.5, 그냥 뭐 한 틱 스캘핑, 한 틱, 두 틱, 1% 이렇게 먹는 거는 어떤 종목, 어떤 시점이든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한다면 뭐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진입을 해볼 수는 있겠죠. 이오스든, 자,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0원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6,600원이죠. 항상 매수점으로 볼 때는 6,000원 이전에서 사는 것,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것은 6,000원 이전, 그 다음엔 늦어도 6,600원 벗어나기 전. 이것은 이오스가 태생적으로 히스토리상 늘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 가격이 비트코인 캐시와 리플이 빠지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정상화가 되면 다시 또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에이다와 퀀텀은 개발진들 뭐 에이다가 퀀텀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가격에 대한 가격이 호가 단위가 가볍기 때문에 또 이것도 역시 아시아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코인이다 보니까, 좋아한다기보단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비트코인을 따라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에이다와 퀀텀은 정말로 개인적으로 로드맵에 따라서 개발진들의 노력 여하나 아니면 작년에 결국에 에이다와 퀀텀은 그냥 한탕주의에 그냥 끝나는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지금까지 그 오명을 목에 걸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에이다, 퀀텀,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골드는 비트코인 캐시와 항상 커플링이죠. 비트코인 캐시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골드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골드를 미리부터 사는 분들이 지금도 누적 수익률이 40%인 사람이 있는 이유는 비트코인 캐시가 시작했던 가격대 40만원대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골드는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작년에 비트코인 골드도 작년에 태어나고 나서 쭉 보여준 횡보가 혼자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고, 비트코인 캐시와 함께 그 반대편이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이죠. 라이트코인하고 비트코인이 항상 비슷하게 상승을 하면 둘이 떨어지거나 횡보, 그리고 이 둘이 비트코인 캐시와 비골이 상승하거나 횡보하면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이 떨어지거나 했던 게 작년에는 너무나 기계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이고, 올해는 이 두 진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 두 진영 간의 이런 생각관계는 굉장히 옅어졌죠. 하지만 코인 간의 관계는 살아있다. 특히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골드의 가격 상승과 하방에 대한 추세 관계성은 여전하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절대 단타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냥 누적 수익률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제 이더리움은 지금 매수하셔도 되겠죠. 지금 매수한다고 해서 얼마에 판다 이게 아니라 그냥 50만 원 정도, 2배 정도 다 보고 가는 거죠. 이더리움은 원래 지금 이 시즌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던 것과 기술의 로드맵 방향을 봤을 때는 절대 지금 이 가격에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더리움 스스로의 아킬레스건, 기술적 그런 가치관과 결과값을 못 내고 이제 뭐 비트코인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정말 알트코인적인 모습,
그냥 일반 알트코인 같은 모습들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악재이면서 일반 알트코인의 가격적 한계, 기술적 한계를 그냥 일반 알트코인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가격으로 봤을 때 투자 대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알트코인과 다를 바가 없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데 자체적인 악재가 터졌고 그래서 가격이 그나마 50만원까지 회복됐던 것들이 다시 반토막이 나서 20만원대까지 초반대까지 내려갔던 것이죠. 지금 이 가격이 작년 3, 4월 달쯤 그때쯤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등락이 어마어마한 거죠. 작년 이맘때에는 이더리움이 100만원 돌파하고 120 그러고서 이제 연말에 뭐 250까지 이렇게 막 갔었던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을 이번 상승장이나 자 반등장이 나왔을 때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같이 매도점을 못 잡으실 수가 있으니까 단타나 스윙으로 가야 되는데 이더리움은 이제 스윙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오스는 또 그새 제가 딱 짚고 나서 또 가격이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차 목표 매도가 도달했고 지금도 매수를 하셔도 30원을 보고서 단타를 친다면 갈 수가 있겠죠. 네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수익이 났습니다. 네오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6월 오전 11시 이때죠. 이때 추천을 드려서 3차 매도가까지 3차 매도가 기준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매도하신 분도 있고 못 매도하신 분도 있는데 3차 매도가 2만원 잡았는데 5차 범위 110원 미리 안 보고 결과를 뭐 그날 보고 오늘 이만큼 오르겠다가 아니라 미리 전부터 추세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최고점이 어디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2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고가 종가는 19,890원 그러니까 종가 5차는 11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도한 분도 있고 딱 2만원에 거신 분들은 매도는 못했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 2차 매도가 이미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이죠. 지금도 수익이고 1차 매도가 2차 매도가 떨어질 때 그때 또 시세를 보고 있었다면 그 아래에서 매도를 준비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수익이 또 많이 났었고 지금도 네오는 이때 반짝 상승을 했지만 이때 이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네오는 가격 회복을 할 수 있는 네오 같은 경우에도 참 작년에 어떤 그 이미지 마케팅에 비해서 현재는 무기력하죠. 퀀텀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래서 요 정도 중국 코인 한 3개 정도 본 것 같고요. 비트코인 캐시까지 하면 한 4개 정도 봤네요. 그리고 이제 리플하고 이더리움 정도 가장 중요한 시총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 레오는 대쉬와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권에서도 퀀텀도 많이 밀려났죠. 10손가락에도 못 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업비트에서 이제 보유자들한테 가스 배당의 개념이 처음으로 나왔던 코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오늘 1부, 2부 방송 조금 더 길게 드렸는데 알트코인을 하나라도 더 보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오버가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한테 정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추세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 코인들이 매수하기 좋은지 또는 이미 매수하기로 했으면 이제 앞으로 매도점을 잡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인업TV의 추세매매 전문가 정재민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